15살에 자퇴를 해서 자퇴 8년 차입니다. 18살에 자퇴를 해서 자퇴 2년 차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홈스쿨링한 앨리스라고 합니다. 자퇴를 한 이유는 사실 부조리한 교칙이 너무 많다고 느꼈고 제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런 일들을 학교에서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는 것을 보고 학교가 나에게 과연 필요한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어서 자퇴를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갔는데 우연히 마주친 아이가 저 초등학교 때 폭행을 했던 가해자였고 그런 상황에서 조용히 안 하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는데 학교에서는 오히려 아무 조치도 해주지 않고 저를 탓하기 바빠가지고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학교에 다녀야 되나 싶어가지고 자퇴를 하고 홈스쿨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퇴하고 한 2년까지는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부모님 세대에서는 학력이 굉장히 큰 의미였고 교육의 기회가 있는데 안 해? 약간 실패자 될 거야?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거를 서로 양보하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울기도 많이 우시고 같이 얘기를 엄청 하면서 결국에 허락을 받았는데 이제 할머니께서는 그냥 조금만 더 버티지 왜 자퇴를 했냐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저를 되게 자랑스러워하세요. 대학 진학을 목표로 독학재수학원에 처음에는 다녔어요. 그리고 지금은 독서실에 다니면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모님과도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교육 기회가 있는 데면 다 찾아다녔고 그냥 혼자서 영어 공부하고 학교의 학습과는 좀 다른 거는 그 시험이나 암기 위주의 이런 것들을 이행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떠나서 뭐 영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스토리 읽고 접근법을 조금 다르게 했던 것 같아요. 우선은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론서를 사서 10번 이상을 읽고 기출문제를 한 10년치를 뽑아서 그것도 한 5번 이상을 풀고 그런 식으로 좀 검정고시도 혼자 책을 많이 읽고 많이 풀어보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를 자퇴를 했기 때문에 그때가 한창 또래 문화에 굉장히 예민할 시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모두가 똑같은 것을 하고 똑같은 것을 좋아하고 똑같은 것을 먹고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가 나오니까 그때는 안 보였었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눈에 잘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두가 빠져 있었던 이 아이돌이나 이 뉴스거리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나는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고 나는 이런 책을 읽을 때 재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탐구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야 나를 사랑할 수가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나를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거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시험 공부할 때 책 전체를 외우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접근할 수가 없었는데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 때 기술과정 이런 암기 과목이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죽어라 봐도 절대 들어오지 않는 뭔가 이상하다.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래픽 기억을 하듯이 이렇게 찍어내고 있는데 그게 내 머릿속에서는 프로세싱이 되지 않으니까 암기를 해야 되는 과정을 피해서 최대한 내가 흡수되도록 그래서 나한테 맞는 방식을 조금 찾았던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오히려 남들이랑 비교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정한 목표치에 맞게 하면은 만족을 하고 그러면서 제 자존감이 높아지고 학교 다닐 때는 내가 못하는 부분은 너무 짧게 그냥 끊고 가고 내가 잘하는 부분은 너무 오래 끌고 가고 하니까 제 속도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퇴를 하니까 내 속도에 맞게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또래 친구를 만날 만한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신경 안 쓰고 그럼 내가 또래 아닌 사람들을 만나면 되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는데 이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그 당시에는 또래 문화가 중요한 나이라는 건 또래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싶은 나이라는 건데 그럴 기회가 없다는 건 좀 많이 아쉬운 일인 것 같고 입시를 할 때 불이익을 받는 게 많으니까 내가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다른 잘못한 사람들 때문에 같이 묶여서 일반화가 돼서 이런 차별을 받으면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딱 한 가지 입시할 때 말고는 딱히 학교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검정고시에 대한 편견이라기보다 검정고시를 본 사람에 대한 네. 편견이 강하죠. 학교를 자퇴한 청소년만 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학력을 어쨌든 목표로 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거기서 입시 이런 데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체 시험도 만들어주지 않고 너네는 점수를 등급을 이 정도밖에 줄 수 없어. 그냥 만점을 받아도 그냥 저 아래 등급을 준다거나 약간 고용주분들도 그런 경우 있어요. 약간 신입 때 면접 보러 가면은 우리는 요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검정고시를 봤다 그러면 약간 사회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18살인가 제가 신문 인터뷰를 했을 때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가고 몇천 개가 악플이 달렸는데 지발로 나와놓고 왜 징징거리냐, 자퇴생이 다 비행 청소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면 자기 편하자고 나오는 애들이다. 실제로 학령 인구 중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수가 40만 명이나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수가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건강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청소년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이 똑같이 대우해주세요가 아니라 최소한의 관리는 해주세요, 아니면 최소한의 권리는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것마저도 왜 이 정상적인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느냐라는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죠. 최근에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수당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났냐면 뭐 퇴학생들에게도 월 20만 원 지급한다 이렇게 났어요. 뭐 여론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구나 라는 걸 굉장히 많이 보게 된 사례 중에 하나였고, 그 지원해줄 기회 자체도 앗아가는 여론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닐까. 공부하기 싫어서 영악 한 수 쓰는 년 이러면서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고, 자퇴를 했다 이것만 보고 아 쟤는 비행 청소년이다 비꼬고 깎아내리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일반화가 사실 가장 큰 문제예요. 맞아. 학교 밖 청소년 한 명이 이 범죄에 가담이 됐다라고 하면 기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폭력성 이렇게 나거든요. 그건 그 학생 개인의 문제지 40만은 결코 일반화할 수 없는 숫자라는 거죠. 이제 자퇴 고민 상담이 들어오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퇴를 하고 나서 이 이후의 길이 너무너무 험난하고 아무도 당신을 챙겨주지 않고 정말 많은 곳에서 버림받을 거고, 저는 그 모든 것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권유하지도 않고 추천하지도 않지만, 만약에 내 10대를 돌아봤을 때 지옥 같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으면 그때는 변화를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참고 넘어가면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말로써 사실 사라진 생명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어른들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